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예. 단순히 거부권만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거나 해결하려고 생각한다. 그건 저는 굉장히 순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봐도 국민들 정서에 그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예.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입법조다라고 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 대안, 특검법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수정하자. 그리고 또 용산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그 사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예. 그거 없이 그냥 거부권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22대 국회 핵폭탄이라고 봅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상명 특검법 단독 처리로 여야 간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제 22대 국회 원내 사령탑의 윤곽도 잡혀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박찬대 의원이 선출이 됐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또 이종배 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주요 정치 현안들 국민의힘 김용우 전 의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인사 나눠주시죠. 아유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아유, 제가 존경하는 우리 누님도 계시고, 아, 누님이셨군요. 우리 아버님도 계시고. 저는 에브리바디의 누님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아, 난 또 제가 좀 특수관계인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아, 선거 끝나시고 좀 잘 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뭐 게임에서 진 선수가 예. 뭐 할 말이 있나요? 그래서 그냥 저는 예. 저기 동해안 자전거 종주를 했어요. 아. 비 맞으면서. 맞아. 또 비까지 오더라고. 비 맞으면 아니 자전거 원래 예전에도 엄청 예, 종단도 저는 했죠. 이번에 이제 동해안 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네, 왔었죠. 예. 그거 3번 야, 했고, 그렇구나. 예, 뭐 4대강 다 했고, 예. 제주도 다 돌았고. 이 정치 현안 얘기하는데 자전거 얘기를 갑자기 넘어가서 자 일단 뭐 설악산 타서 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남들이 하더군요. 근데 자전거가 예. 가장 그 자연의 섭리를 닮은 예. 스포츠예요. 그래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그 자전거 타면 많이 배울 게 있어요. 잘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이 내리막에서 늘 사고가 나요. 거기 또 다 있어, 다 들어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 중에 이재호 전 의원 그리고 그렇죠. 또 조홍천 의원 또 이분들이 또 자전거? 자전거 많이 좋아하시던데 네네. 자전거 토론 나중에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그렇죠. 아까 저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예술위원회 병역 특례제 폐지 가능성 언급했는데 전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국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많이 듣고 예.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 예.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것은 그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 예. 또 남북 간의 그 군사력 그 문제, 예. 그다음에 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모병제 말씀하시던데 모병제가 가져오고 올 또 계층 간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예. 남녀 간의 갈등 문제 아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이제 BTS 군대 갔으니까 다 가자. 이런 식의 그 대응은 좋지는 않아요. 아니 BTS 갔으면 다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특장점이 있는 정말 선수들, 예. 예술인들에 대한 그 이제 군 복무를 하면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나이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장점이 없어지는 그런 또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뭐 간단히 나올 그 저기 결론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요것도 저는 나중에- 하지만 예. 형평성에는 맞아야 된다. 아하. 이거는 맞아요. 군대를 저는 누구나 가야 된다고 보는데 예. 가서 이제 그걸 어떻게 좀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지. 예. 뭐 가구 안 가구로 따지면은 굉장히 사회 혼란이 옵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를 좀 해보면 네네. 이제 총선이 이제 국민의힘이 좀 패배를 한 상황에서 이제 그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고 조정훈 의원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성역 없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의원님은 어떤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백서 잘 안 될 겁니다. 안 돼요? 왜냐하면은 다들 그 총선에 뛰어들었던 당사자들이고 예. 그다음에 진정한 백서면은 정말 객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가 그 사초는 사관들이 쓰듯이 그렇죠. 그 제대로 백서가 나오려면은 아마 전문가 집단에서 제대로 그 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미래 비전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이게 다들 뛰어들었던 정치인들이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그 지도부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용산 뭐 대통령 포함해서 예.
어떻게 그 심층 분석, 심층 면담을 통한 그 팩트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각자 반성문을 쓰는 게 맞다고 봐요. 아, 백서 대신 각자 예, 반성문이나 각자 써라. 반성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왜 졌는지, 그 다음에 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토론 좀 필요하고 한 거지. 이거를 지금 이제 욕심에 그 백서 쓰자 그러는데 백서 쓰자라고 하는 그 취지와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근데 필요한 건 반성문이에요. 아. 반성문이 여러 개 모이면 예. 그게 가장 좋은 백서가 되지. 지금 이거 막 그냥 선거에 뛰어들었던 그 당사자들이 쓰는 거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조정훈 위원장관이 하는 말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필요하면 불러가지고 본인이 질문하고 면접하겠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광팔기는 좋죠. 딱 그냥 불러가지고. 한동훈 위원장도 반성문 쓰시면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예. 그 각자 쓰는데 예. 저는 그 총선 여러 번 과거에도 있었고 예, 그렇죠. 저도 뭐 이제 4번이나 치러봤지만은 예. 그 백서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백서 저 나오기 어렵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라면. 그런가요? 이미 20 며칠 동안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예. 보여준 모습이 솔직히 좀 실망스럽잖아요. 아, 벌써 그래요? 반성문이 나왔어야 되죠. 아.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일단 시간을 다 까먹고 예. 지금 이제 몇몇 사람이 음. 들러붙어서 백서를 쓴들 음. 또 다른 이슈가 또 덮치고 이래가지고 그 백서 별로 저는 안 그냥 보죠. 뻔한 얘기 할 거예요. 안 보죠. 만들어 놓고 잘. 예. 아마 좋은 얘기는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 하지만 그런가요? 정말 필요한 그런 그 진실이 담기긴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항상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 정당들은 선거 끝난 다음에 왜 본인들이 이겼는지 혹은 왜 승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전혀 없고 이런 백서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이렇게 정리를 안 한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제대로 좀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의미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초반부터 이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의원이 말씀하시면 뭐제 감인데요. 뭐 예, 그리고 이미 왜 졌는지는 다 알지 않나요? 왜 졌습니까? 그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선수들 잘못했고 선수들. 저도 저 예. 스스로를 반성할 일이 정말 많더군요. 그 예. 자전거 종주하면서 정말 비 맞으면서 정말 울면서 자전거 탔습니다. 아유. 그 다음에 예. 또 당연히 그 야당은 정권 심판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예.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야당으로서는. 그렇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대선하고 총선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겹치는 게 아니라 어긋나잖아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은 당연히 야당은 정권 심판 들고 나오죠. 이런 예. 상황에서 당에서 아무리 미래 비전 뭐 얘기한들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용산 대통령도 책임이 정말 크고 또 당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죠. 그렇게 각자 이제 누가 얼만큼 부족했는지 이게 이제 서로 그냥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인데 예. 제가 볼 때 그 반성문을 각자 제대로 쓰면 그게 민심을 잘 담아내면 그 반성문이 민심을 담아내면 정말 지금 야당이 자아 도취돼 가지고 승리 도취돼 가지고 예. 막 그냥 그 밀어붙이고 이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반성문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런 그 야당이 이제 그것도 좀 지나면 또 야당도 저거 또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예. 이쪽 아. 여당 쪽에서 예. 용산 쪽에서 제대로 된 반성문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까 용산 말씀하셨는데 네. 대통령의 총선 참패 이후에 보여주는 행복 이런 것들이 반성문이 될 수 있을까요? 아쉬움이 좀 있죠. 아쉬우세요?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국무회의 그냥 뭐 총선 패배에 대한 그 담화가 아니라 그렇죠. 네. 그 발언이 있었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제대로 된 그 아무튼 국민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 이렇게 그래도 생각이 소통 안 됩니다. 한다고 하시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 바로 만났잖아요. 영수회담도 네. 하고.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만나기 싫은 대상이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걸 직접 또 본인이 만나시고 그러한 모습은 그래도 국민들이 인정하고 그래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 변화되고 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애를 쓰신 거죠. 애를 예. 썼지만 그 사실은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아. 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만남이었습니다. 예, 양쪽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아하. 만나 준 거고 서로 또 야당은 만나서 내가 야권의 1인자다, 차기 대권 주자다라는 어.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냥 그 가슴에서 그냥 그 열 몇 페이지짜리 예, 종이 A4 용지 뽑아가지고 15분 동안. 예,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 교섭단체 연설처럼 국회에서의 예. 그 연설을 한 겁니다. 예. 정치학 개론을 완전히 강의를 하더군요. 보니까 아. 상권 분립이 어떻고 법치주의가 어떻고 재판받는 분이 그래서 예. 제가 야 이거 정말 승리에 좀 도취됐구나. 아. 하지만 그러고 싶었겠죠 이재명 대표는. 그런데 대통령께서도 뭐 이렇다 할 거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예. 근데 영수회담에서 이번에. 영수회담 한 건 저는 잘했다고 보지만 그런 식의 포맷은 진정한 소통 되기 어렵습니다. 아하. 그냥 할 얘기 한 거고 예. 한번 그 만나 준 거다 이런 의미지. 예. 소통이 되려면 그렇게 3명씩 배석을 해가지고 음.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들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아. 3명 딱 정해가지고. 예. 근데 원래 정치에서의 진정한 소통은 내용보다는 사실은 태도와 자세입니다. 예. 그거 뭐 의제를 정하는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께서도 원래는 그 일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원래 야당 대표, 야당 국회의원들 연락하고 밥 먹고 아. 그 옛날에 저기 미국의 링컨이나 오바마는 네. 그거 다 했습니다. 예. 그게 안 되면 소통이 안 돼요. 의제 정하는 문제 가지고 실무회담을 그렇게 여러 차례 하고 3명씩 딱 대동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 비공개 회담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두 발언해서 A4 용지 꺼내 들고 완전히 일장 연설을 한 거고 예. 그런 거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 또 많이 늘어놓은 의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에 한 85%는 대통령께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정한 소통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아. 만났다는 거에 의미를 두는 분들이 이제 많죠. 예. 근데 만나고 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 보세요. 협치, 뭐 합치 전혀 거리 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전쟁 국면이에요. 아, 전쟁인가요? 지금이요. 사실 그 굉장히 예를 들면은 그 최상병 특검법도 보면 예. 민주당 야권에서는 이거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시도입니다. 예, 냉정하게 얘기하면 물론 최상병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예. 또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임기 단축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고 임기 단축이라면 탄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용산에서는 이거 입법 폭주다. 그래가 이제 거부권 쪽으로 가는데 저는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예. 단순히 거부권만 이렇게 행사해가지고 이 문제를 대응하거나 해결하려고 생각한다. 그건 저는 굉장히 순진한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대국민 그 설명이 있든 아하. 아니면 이 법안에 대한 수정 법안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아하.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 22대 국회 정말 들어가면 이거 야권 아마 야권뿐만 아니라 여권 내 또 어떤 그 반윤 그 아하. 기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굉장히 대통령 괴롭힐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이게 입법 폭주다라고 하는 단순한 논리 가지고 대응한다는 거는 저는 정무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정서를 움직일 만한 대단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젊은 군인이 군 사망을 복무 했고. 중에 사망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권은 없었지만은 어쨌거나 1차 조사한 거를 경북 경찰청에 보냈던 자료가 회수됐잖아요. 그다음에 수사단장이 항명죄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또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누가 봐도 국민들 정서에 그 맞지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예. 이거를 단순히 그냥 입법 폭주다라고 할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그 대안 특검법이 뭐가 잘못됐다. 이거는 수정하자. 그리고 또 용산 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정도의 그 사실에 대한 설명 이런 게 좀 나와줘야지. 예. 그거 없이 그냥 거부권만으로 이렇게 되면은 저는 이거 22대 국회 핵폭탄이라고 봅니다.
핵폭탄 예, 수준까지 예, 예. 한다. 와, 이거 굉장히 잘 심각하게 보시네요. 대응해야 돼요. 그럼요. 박 실장님. 김영우 의원님 같은 분이 비서실장이나 저도 정무수석으로 갔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절대 안 시켜주죠. 손을 좀 세게 크게 높이 들었으면 혹시 아니 근데 이거는 정말 그 지금 제가 이제 뭐 정무수석 이제 홍초로 정무수석 굉장히 능력 있는 분인데 예. 오늘 쭉 하시는 얘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좀 단순하게 대응한다. 아. 그냥 기존의 입법 폭주에 대한 그 용산의 그냥 그 기류 이거하고 똑같아요. 차별화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관성적인 반응이다. 예, 그러니까 근데 야당이 그냥 우리 또 비판하는구나. 뭐 예, 이런 이렇게 식의. 되면은 안 되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야권 전체는 그 총 공세를 지금 벌일 태세입니다. 임기 단축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6월 7일 날 이화영 그 경기부지사 1심 선고 공판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급해요. 아하. 살기 위해서 또 조국 그 조국 혁신당 대표. 예, 혁신 땅. 당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혁신당. 아무튼 예. 조국 당의 그 당 대표죠. 예. 네. 조국 당 대표도 지금 급해요. 대법원 판결 남겨 있잖아요. 이런 예. 상황에서 야권이 뭉칠 수 있는 거. 더더군다나 이거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휘발성 있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이 정치 드라마를 야권이 놓칠 리가 없죠. 거기다 국민 여론이 지금 엄청 뒷받침. 여론이 3분의 2. 높죠. 그게 이제 그런 어. 그 중요한 요소들이기 아.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지금 용산은 정말 크게 그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정진석 대통령 실장이 있는데. 아니요. 근데 22대 그 개원 뭐 이제 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아까 이제 원 구성 굉장히 쉽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근데 또 박찬대 그 민주당 대표는 법사위 뭐 운영이 다 가져오겠다라는 예. 얘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하는 음. 그 몰상식한 그 당대표 원내대표의 모습이죠. 그것도. 몰상식한 모습이다. 원내대표라면은 그 저기 상대 원내대표하고 이제 협상을 만나서.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너무 내가 봐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저기 자아도취. 아하. 그다음에 정부와 여당은 인지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상황에 대한. 그렇군요. 박 실장님. 일부 언론 보도에서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오늘로 기억하는데 사설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당시 그러니까 작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한 회의에서 최상병 관련 수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실대로 얘기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않겠냐라는 제가 뭐 해당 언론에서 몇 번 그런 취지의 사설에 넣은 걸 봤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작년이면 모를까 지금 이종섭 대사 문제까지 있어서 너무 커지지 않았나. 그렇죠. 이걸 그냥 사실은 내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거 가정입니다. 대통령이 당시 보고를 받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사단장까지 하는 거 너무해서 내가 야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경로는 아니었어. 하지만 아닌 것 같아 한마디 했는데 이렇게 일이 좀 커졌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걸로 국민들이 납득이 될까요? 그것도 이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정말 설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네. 다르죠. 예.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적인 그 사건 이런 거 보면 예. 소통도 그렇고 내용보다는 그 태도와 자세가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야 소통의 본질은 내용보다는 태도와 자세구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근데 그런 거에 지금 많이 좀 미흡한 겁니다. 사실 아. 지금 용산이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지금 국민들 여론을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입법 폭주다, 거대 야당의 그냥 폭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차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요할 텐데 예. 송석준 의원 3선에 그리고 이번에 충청 4선 이종배 의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했고 네. 이철규 의원은 아직 최종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네. 누가 해야 됩니까? 많이 나서주면 좋죠. 저는 누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원외가 예. 더더군다나 예. 그거는 원내 대표이기 때문에 예. 원내 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예. 당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뭐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예. 또 유승민 전 의원 뭐 예. 이런 분들도 이제 거론이 되던데 예. 저는 전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 나와라. 대표에 거론 원내 내려라. 대표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TK 포함해서 수도권 포함해서 예. 그리고 뭐 수도권은 꼭 3선만 나와야 됩니까?
뭐 4선 5선들이 하면 안 되나요? 맞아요. 네. 왜 5선 되면은 당 대표만 바라보거나 윤상현을 향해 사실 말씀입니까? 아니 그럼요 왜 아니 그거는 이제 예. 원내 대표는 원내분들이 알아서 알겠습니다. 하세요. 예, 제가 알겠습니다.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윤상현 선배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군요. 그래야 예,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당 예. 대표도 아. 한동훈, 유승민, 음, 뭐 나경원 전부 나왔다. 그러면 되는 집안이죠. 그리고 신랄하게 총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당 대표 그 저기 뭐야 후보들이 선거 과정에서 나와서 후보들이 TV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예, 예. 그 정도 돼야 아, 이 당이 살아있는 당이고 민주당하고 해볼 만하지. 예. 여기서 뭐 윤심이 있네 없네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선거 룰 정하는 문제 가지고 전대룰 옥신각신하고 예.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이재명 대표 대표. 연임에 박찬대 단독 출마 그럼요. 찬반 투표에 또 국회의장 갖고 친명팔이하는 그 민주당이랑 굉장히 대조되면서 그럼요. 그게 살아있는 거지. 예. 아. 민주당은 지금 선거엔 이겼지만 예. 굉장히 그 자아도취.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벼랑으로 저는 계속 가고 있다고 봐요. 아하. 언젠가 저는 절벽을 맞이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렇게 원내대표를 추대를 하고 또 새로 선임된 원내대표가 법사위 운영이 다 가져오겠다고 하고 예. 또 당대표는 대통령 앞에서 15분 일장 연설을 하고 아하. 이거 저는 오래 가기 힘든 정당의 모습이라고 봐요. 그게 저는 한 확실하게. 1년 정도만 뒤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도 국민의힘이 훨씬 쇄신의 목소리가 높고 대통령 용산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훨씬 더 공개적으로 많이 나왔을 텐데 아직 2년이 채 안 돼서 임기가 예.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 임기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음. 그래서 지금 적절히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공개적으로 정말 성역 없이 쇄신책을 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굳이 내가 우리 뭐가 문제인지를 국민의힘 의원도 많이 알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완고법법으로 얘기하면 당정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하면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국민의힘 인사들 제가 만나보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그런 분들하고만 친해서는 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사실은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정말 하나의 세력과 운동으로 추동해가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아직 대통령님과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권에 속한 그 의원 또 원외라고 하더라도 예. 좀 겁나죠 사실. 그리고 또 혹시 또 자리 하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외들은 그 당협 유지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사실 서울 사대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 와가지고 이번에 떨어졌지만 야 이거 또 우리 당협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은 만감이 교차하죠. 맞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여당의 국회의원은 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이렇게 목에 힘주고 자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예. 떨어진 분들은 야 이거 여기서 내가 또 입 바른 소리 한번 해가지고 밑보이면 이것도 3년 동안 내가 참 춥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말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송석준 의원도 지금 처음으로 출사표를 던졌던 네. 의원도 보면 원내대표인데 앞서 말한 이런 뭐 백가쟁명식의 토론을 기대한다고 하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거의 비슷한 입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무리해 주세요. 예, 네. 그러면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볼 때. 강대 10초? 강이고 22대 국회는 21대 국회보다도 훨씬 더 정글의 법칙이 네. 작용할 겁니다. 완전 전쟁이에요. 예. 자,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또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